안녕하세요. 전화하세요 메디칼 센터입니다. 윤희정입니다. 네, 치마 입기를 꺼려하시는 여성분들 가운데서는요, 이 다리에 울퉁불퉁하게 핏줄이 튀어나와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와서 울퉁불퉁해 보이는 것을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외형상의 문제도 있겠지만요,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함액외과의 장성광 원장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하세요 메디칼 센터입니다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전화번호 서울 02-5619-0284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5619-0284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 우선 하지정맥류가 어떤 걸 의미하나요? 네, 하지정맥류란 그 다리 피부 밑에 있는 정맥 혈관이 그 팽창되고 부풀어가지고 구불구불 튀어나오는 걸 말하는데요. 이는 그 다리의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는 일종의 혈관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다리 부위에서만 이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나요? 네, 우리 몸에는 뭐 곳곳에 정맥이 있으니까 정맥이 늘어나고 부풀어가고 풍선처럼 되는 걸 정맥류라고 하는데 신체 각부의 어느 부분에도 정맥이 고장나면 생길 수 있고 특히 다리 부분에 생기는 정맥류를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지정맥류는 다른 뭐 혈관계나 그리고 다른 부위의 정맥류랑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그 다리에 있는 정맥 구조는 다른과 달리 좀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혈관 내에 그 판막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다리에 있는 그 하지정맥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리 혈관의 하지정맥 내에는 그 판막이라고 하는 밸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밸브 구조는 피의 흐름을 일방통행으로 유지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근육이 혈관을 짜주게 되면 피가 위로는 올라가도 밖으로나 밑으로는 내려가지 못하고 근육이 혈관을 풀어줬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피라든가 밑에서 올라오는 피는 올라와도 위의 피는 역류하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리의 피는 속혈관이나 겉혈관 모두 다리에서 몸통으로, 즉 밑에서 위로, 그다음에 피부에서 근육 속으로, 겉에서 속으로만 피가 흐르게 되어 있고 만약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몸통의 피가 다리로, 즉 위에서 피가 역류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밸브들이 닫혀주면서 역류를 막아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역류가 망가져서 이런 그 역류가 밸브가 망가져서 역류가 생기는 경우 피가 위에서 다리로 쏠리게 되면 밑에 있는 혈관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풍선처럼 붉어지게 되는 이런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지정맥류는 왜 생기는 거죠? 어떤 특별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혈관 내에 있는 판막이 고장나서 생기는 판막 부전이라고 하는데 판막 부전이 생기는 거는 판막 자체가 고장이 났다든가 또는 다른 질환으로 2차적으로 생긴다든가 또는 뭐 근육에서 혈관으로 올라오는 일종의 샛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정맥 같은 판막의 고장이 나는데요. 이러한 그 판막 부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유전적인 요인, 즉 체질적으로 정맥 혈관이 약하고 판막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그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데 특히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여성분들한테 남자보다 한 3-4배 정도 많이 생기는데 뭐 임신을 하셨다거나 또는 여자분의 경우 호르몬제라든가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것 자체도 하나의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리에 그 피가 쏠리는 질환이니까 다리에 피가 쏠리는 자세라든가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이라든가 운동 부족으로 다리 근육 사용을 적게 한다든가 하는 분들한테 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내과적 질환으로는 간이 나쁜 간경화라든가 심장이 안 좋은 분한테도 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혈관 자체도 나이가 먹으면 탄력을 잃어가니까 노화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유전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일단 그렇다. 유전적인 요인이 즉 체질적인 면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특별히 아까 뭐 비만이나 어떤 자세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지정맥류에 걸리기 쉬운 직업이나 그런 자세가 뭐 특별히 있나요? 네, 주로 장시간 서 계시거나 장시간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인데요. 다리에 피가 많이 쏠리는 직업이라든가 또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이제 그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의 직업을 살펴보면
교사나 학원 강사분들 같은이라든가 매장에 서서 판매하시는 판매 직원들, 네.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 외에 운전을 오래 하시는 기사분들 같은 경우도 장시간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오래 서 있거나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이 하지 정맥류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장 큰 원인이 그렇다면 됩니다. 네, 하지 정맥류의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하지 정맥류는 그 발생하는 혈관에 피부에 있는 그 다양한 혈관들 중에서 어떤 혈관에 발생을 하느냐에 가지고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보이는 그림은 그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는데 우리 피부에 있는 얕은 일종의 그 실핏줄 같은 것들이 고장이 나서 생기는 경우 이런 식으로 얇게 보이면서 약간 검붉은 혈관이 비쳐 보이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거의 초기 단계라고 했었겠죠? 예. 네, 초기 단계이기도 하면서 그 가는 혈관부터 고장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거보다 조금 더 굵게 되면은 보통 검붉게, 진한 보라색처럼 검붉게 시커멓게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경우는 세정맥 확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좀 더 혈관이 굵어지거나 좀 깊은 혈관이 되게 되면 보통 우리 그 여자분들 다리에 퍼렇게 비쳐 보이거나 살짝 혈관이 더 심하게 되면 부풀어서 돋아나는 퍼렇게 비쳐 보이는 혈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망상정맥, 그물 모양으로 퍼져 있다 그래서 망상정맥 확장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외에 지금 보시는 그림은 통상적으로 이제 하지정맥류가 무들두들 튀어나오는 굵은 혈관들이 고장나서 블록블록 붉어 나오는 이런 식으로 보통 피부 위치한 혈관에 어떤 혈관이 고장나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에서 봤는데 생각보다 꽤 심각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쉽게 다리에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거 말고도 특별한 증상이 있나요? 네, 하지정맥류 증상이라면 일단 외관상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는 게 가장 큰 특징적인 증상이고 그 외에 환자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가장 흔하고 빈번한 거는 일단 다리가 무겁습니다. 무겁고 빵빵하게 늘어서 팽창감이 좀 느껴지고 어떤 분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피가 쏠리는 질환이 되니까 다리가 붓습니다. 네. 또 심한 경우는 단단하게 환자분들이 이제 다리가 땅땅하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렇게 붓기도 하고요. 그 외에 그 일종의 혈액순환의 장애가 질환이 되다 보니까 다리가 절이 되거나 쥐가 난다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네. 심한 경우에는 합병증이 발생해서 피부의 색깔이 변환되거나 습진이 생기다거나 이런 피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제 주위의 분들을 보면은 어르신들 가운데서 이 하지 정맥류 때문에 고생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주변에 어머님들 보시면 다리에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놔두면 그냥 없어진대. 이렇게 놔두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네.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하지정맥류는 그 혈관이 고장난 거기 때문에요. 그냥 방치해서는 저절로 절대로 낫지는 않습니다. 그 잘못된 편견이네요. 예, 저절로 물론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혈관이 부풀 때도 있고 좀 쪼그라들 때도 있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 자체는 혈관이 그 물리적으로 고장이 나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일종의 치료를 해줘야만 되고 이 병 자체가 비록 만성으로 천천히긴 하지만 점차 진행되고 확산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병은 그냥 놔두게 되면 점차 진행돼서 환자분의 증상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그렇군요. 병입니다. 그렇다면 합병증을 사진을 직접 통해서 본다면요? 네, 모니터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하지정맥류 합병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혈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밑에 사진에 보시면 왼쪽 사진에 이렇게 밑에 벌겋게 염증이 생겨서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살이 뻘개진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예, 고인물이 썩듯이 피는 고이게 되면 굳어지려는 성질이 있어서 보통 예. 하지정맥류에는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전성으로 합병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건 피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피부에 합병증이 올 수 있는데 가장 흔히 생기는 거는 색소 침착이라든가 정맥류 부위에 이렇게 습진처럼 피부가 염증이 생기는 정맥류 습진 같은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피부에 변색이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주로 발목 주위에 많이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무스름한 게. 예, 피가 살에 침착이 되다 보니까 마치 문신처럼 진한 갈색으로 보이게 되고 없어지지가 않죠. 그 외에 이제 피부 혈액순환 안 되다 보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피부가 죽어 들어가서 한마디로 썩어 들어가서 궤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피부가 마치 그 코끼리 피부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피부 경화라는 합병증이 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궤양이 심하게 생겨서 피부가 이렇게 푹 파인 경우인데요. 예. 혈액순환이 안 돼서 이런 합병증이 올 수도 있고 혈관의 염증이라든가 혈관 혈전증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지 정맥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텐데요. 먼저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되죠? 네, 하지정맥류를 진단하는 거는 일단 보통 환자에 대해서 증상을 물어보는 문진이라든가 다리를 직접 보는 그 예학적 진찰부터 시작을 하고, 네. 내과 의사 선생님한테 청진기가 필요하듯이 그 하지정맥류 환자 하지정맥류 치료할 때는 혈관 의사는 그 혈관 청진기라고 할 수 있는 혈관 도플러로 이제 혈관의 고장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네, 도플러 검사요. 예. 네. 그다음에 그 혈관 질환의 그 필수고 꼭 필요한 질환에서 혈관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요. 혈관 초음파도 있나요? 예, 다리를 초음파로 검사하면서 다리 속에 있는 혈관들을 확인해서 혈관의 구조라든가 어느 부위가 이상이 있는지 혈액순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다리로 피가 역류되는 역류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리의 역류 상태를 확인하는 하지역류 검사, 즉 광혈류 검사라는 하지역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검사를 거쳐서 이 하지정맥류 진단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건가요, 네, 원장님? 환자한테 그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 겉으로 보이는 혈관 외에 저렇게 피부 속에 숨어 있는 혈관들을 초음파로 확인을 해서 지금 빨갛게 보이신 부분이 이제 고장난 그 정맥류가 발생한 혈관들이 되겠죠. 그래서 뭉쳐가지고 이렇게 좀 빨갛게 보이는 네, 건가요? 혈관들이 뭉쳐 있기도 하고, 그거는 저희 혈관 초음파 자체가 예. 피의 흐름을 색깔로 나타낼 수 있는 혈관 초음파이기 때문에 네. 정상 정맥 혈관은 파란색으로 네, 고장난 지금은 혈관은 어떤 과정이죠? 정맥류 부위에 저희가 수술하기 위해서 겉에 숨어 있는 혈관들을 표시해서 밖에 그 정맥 지도를 그리고 있는 과정이 되겠고요. 네, 이 장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맥 역류 검사라고 있는 예. 그 광혈류 검사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다리의 정맥 역류로 인해서 혈액순환에 어떤 문제가, 혈액순환이 얼마나 지장이 있는지, 흔히 얘기하듯 다리에 피가 얼마나 쏠리는지를 검사하는데, 다리 근육을 저렇게 움직여줘서 다리의 피를 위로 짜 올려주고 그 올라간 피가 다리로 흘러내려가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정맥 역류 검사 과정이 되겠네요. 네, 이런 검사 과정을 거치는 것을 봤는데요. 네. 이렇게 검사를 하는 데는 한 몇 분 정도 소요가 되나요? 예, 초음파 검사가 다리에 있는 혈관들을 다 이렇게 찾아보기 때문에 좀 은근히 시간이 걸려서 검사 과정이 약 한 짧게는 30-40분에서 많게는 한 40-50분 정도 걸리긴 합니다. 아무래도 또 세밀하게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좀 정확하게 봐야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좀 다 것 찾아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진단이 끝나면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치료 네.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그 혈관 내 레이저요법, 레이저 정맥 폐쇄술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외에 그 과거와 달리 기구를 사용하는 관투시 전동형 정맥 저출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수술 방법도 있고, 또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혈관 경화요법, 이제 속칭 주사요법이라는 그런 방법도 네.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고전적 예전부터 쭉 해내려오던 그 수술적인 방법, 국소적으로 정맥을 제거하는 국소절제술, 줄기혈관을 잡을 때 사용하는 고위결찰밀 정맥 발고술이라는 방법도 있고, 예. 그다음에 수술적인 방법 외에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압박요법으로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도 한 치료 방법이 됩니다. 생각보다 치료 방법이 꽤 많네요. 네. 그렇다면 최근에는 다들 좀 수술이나 어떤 의학적인 분야에서도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요즘은 점차적인 추세가 그 비수술적인 방법, 즉 수술을 하지 않고요. 예, 몸에 흔히들 얘기하듯 몸에 칼 안 대고 치료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그 비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선호하시다 보니까 정맥류 계열에서도 레이저 치료라든가 혈관 내 레이저로 뽑은 레이저 치료나 주사로 사용하는 혈관 경화요법들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에 대한 좀 부담은 또 줄고 또 그만큼 또 부작용도 좀 줄잖아요. 또 환자도 많이들 선호하실 텐데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서 주의점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걸 좀 가장 일단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됩니다. 정맥류의 상태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정맥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가 어떻게 고장났고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각 치료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상태 파악이 돼야 그게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아무래도 그 본인의 상태와 상황에 맞게끔 치료하기 때문에 맞춤 치료가 병행시돼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맥류 질병인 정맥류를 치료할 뿐 아니라 수술 후에 요즘은 환자분들이 이제 빠른 사회 활동을 원하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의 수술 후 사회 활동량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 또 정맥류라는 그 병을 치료할 때 있어서 과거와 달리 환자분이 요즘은 정맥류를 질환 치료뿐 아니라 일종의 보기 싫은 혈관을 없앤다는 미용적 목적도 원하시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목조나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고려해서 환자의 충분한 상담 후에 환자가 원하는 바라든가 환자분이 치료 후에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치료 스케줄을 잡는 게 하나의 그 환자한테 맞춰줄 진료할 수 있는 맞춤 진료를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들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볼까요? 우선 혈관 내 레이저 치료는 과연 어떤 치료법인지 자세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혈관 내 레이저 치료는 말 그대로 혈관 속에 가는 그 레이저 광소미를 투입하여 가지고 네. 혈관 속에서 레이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레이저로 인해서 이제 속칭 찢어지게 되죠. 혈관이 찢어지면 그런 혈관이 정맥류 혈관을 쪼그라뜨려서 하는 그런 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치료 방법인지 좀 사진을 보면서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 레이저 치료는 그 왼쪽 그림에 나타나시는 것 보시는 것처럼 그 주사 바늘을 통해서 그 고장난 혈관 내에다가 한 6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광소미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을 따라서 광소미가 쭉 올라가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그 원인 부위에 도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이 레이저에 의해서 이제 찢어지게 되면서 쪼그라들고 수축돼서 늘어나고 고장났던 혈관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로 치료가 되는데 그렇다면 저는 레이저 치료 받고 싶어요, 원장님. 이러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꼭 그렇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모든 정맥류를 레이저만으로 치료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럼 어떤 경우에 하게 되죠? 네, 그 레이저 치료는 주로 우리 몸에는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일종의 줄기혈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줄기혈관을 치료하게 되는데 레이저가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줄기혈관 말고 가지혈관 중에서도 좀 크고 굵은 것들 또는 피부 깊숙이 위치한 것들의 레이저 치료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레이저 광소미의 굵기라든가 또는 레이저를 조사할 때 그 출력을 조절해서 피부에 얕게 있거나 작은 혈관들에도 응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참 좋겠네요. 네. 사실 레이저 치료하면은 피도 덜 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마취도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비용이 좀 부담이 줄고 네. 그래서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또 특별히 또 다른 장점들이 있다면요? 네, 레이저 치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수술적인 방법에 비해서 마취를 걸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이제 환자들 테고 이제 수술은 말 그대로 절제가 들어가고 혈관을 제거하다 보니까 조직 손상이 심한데 네. 레이저는 조작 손상이 없게 되겠죠. 마취에 있어서도 과거에 하던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아닌 부분적인 국소 마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후에 바로 환자가 걸을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암만 해도 수술 부위라든가 흉이 남는 반면에 예. 레이저는 주사 바늘을 통해서 레이저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절개창이 생기더라도 수미리의 작은 절개창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암만 해도 수술적인 방법에 비해서 미용 효과가 좀 뛰어난 장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시술 장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수술 장면인데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그 초음파를 보면서 혈관을 찾았고 주사바늘을 통해서 그 레이저 광소미를 투입을 하네요. 네. 위치에 갔는지 저렇게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레이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 장면은 혈관 속에서 레이저를 조사하면 혈관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네. 네, 혈관을 따라 내려오면서 레이저를 조사해서 점차 그 혈관을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살속 피부 속에 있는 혈관 속에서 레이저가 방출되면서 혈관을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본인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좀 편안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부담 없이. 네, 레이저를 조사하는 부분은 치료받는 부분은 부분 마취 주사로 부분 마취를 하니까 통증이 예. 없고요. 또 환자분이 걱정하시거나 또 이렇게 신경 쓰이실까봐 요즘은 수술 중에 일종의 뭐 수면 내시경 할 때 환자분을 재워드리듯이 예. 살짝 수면 마취를 걸면 환자분은 한숨 자고 나면 치료가 끝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거의 이제 다 마무리 단계인 것 네, 같아요. 이 부분은 그 레이저 치료, 과거의 레이저 치료가 전에 사용했던 발고술이라는
그 수술 방법인데요. 네. 속에 고장이 나 있는 혈관을 저렇게 쭉 뽑아내면서 치료하는 정맥류 발거스르는 시술 과정이네요. 이런 식으로 뽑아내던 거를 레이저 치료로 대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딱 자료 화면을 보니까 훨씬 더 간편해지고 받는 그 본인 환자분도 스스로 좀 편안한 걸 직접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 방법이 좀 여러모로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은 특히 뭐 특별하게 혈관 내 이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서 주의할 점은 없나요? 네, 환자분이 그 수술치까지는 뭐 그런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수술 후에 일반 수술과 달리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했으니까 마취 깬다고 움직이지 않고 나 다리 수술했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고 가만 누워만 계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게 아니고 정맥류 치료는 특히 레이저 치료 같은 경우는 시술 직후에 바로 걷고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다리를 좀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걷기 운동을 좀 꼭 해주셔야 되고 레이저 옆부분 수술처럼 혈관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혈관을 폐쇄시키면서 그 혈관이 굳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압박요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 저희가 압박요법으로 압박 스타킹 착용을 하는데 환자분들이 스타킹이 갑갑하고 뭐 스타킹인데 뭐 하면서 그 압박요법을 좀 소개하신 분인데 레이저 치료에는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압박요법을 좀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병원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제안들을 잘 지켜주시면 훨씬 더 탁월한 그 수술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하셔 메디칼 센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지 정맥류 질환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받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서울 전화번호 02-5619-0284 서울 전화번호 02-5619-0284번으로 전화주시면 함액외과의 장성화 원장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상담 받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하지 정맥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가 와 있다고 해서 그러는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제가 지금 임신 8개월인데요. 네. 첫애 때, 지금 첫애가 3살이거든요. 예, 예. 첫애 때부터 좀 파란 게 다리 쪽으로 좀 보이긴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굉장히 심해지고 좀 네. 튀어나온 느낌이고요. 예, 다리가 예. 많이 아프고 좀 붓는 것 같고. 네. 혹시 지금 치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네. 싶어서요. 지금 임신 몇 개월이라고 하셨습니까? 8개월이요. 예. 지금 임신 8개월이면 임신 후반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기존에 있던 정맥류가 많이 악화된 상태인데요. 예. 임신 중에는 환자분의 상태가 정맥류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뭐 합병증이라든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임신 중에는 치료를 하는 걸 좀 보류합니다. 뭐 수술이라든가 경화요법 같은 이런 다른 방법들이 태아나 산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일단은 그 압박요법으로 즉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셔서 현재 정맥류로 인해 생기는 증상이라든가 문제점을 좀 해결하고요. 정맥류가 더 악화되거나 진행되는 걸 좀 막아주고 보통 출산 후에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심하고 부풀어 있는데 출산하고 나면은 좀 줄어들어요. 네, 여자분들 왜 임신 중에 치질이 심했던 거 출산 후에 가라앉는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 이 정맥류도 혈관이 늘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출산 후에 되면은 좀 줄어들고 진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무엇보다도 임신 중에는 수술이나 경화요법 같은 약물 투여가 태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압박요법만 하시고요. 보통 출산하고 6주에서 2개월 정도 지난 후에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많이 불편하고 증상이 심하시면 임산부용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주시는 게 환자분께는 지금 가장 급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도움 되셨습니까? 예. 네, 우선은 좀 임신 중이시니까 네. 출산한 다음에 한 2개월 뒤에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은 금방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지금 레이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만 계속해서 또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테니까 좀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이분 네. 같은 경우에는요. 네, 혈관 내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서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시술 전후 사진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자료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요 레이저 치료 사례인데요. 좌측에 네. 보면 허벅지에서부터 혈관들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다리 밑에까지 내려 있는데 레이저 시술로 그 혈관들을 치료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상처에 비해 상처가 거의 없고요. 예. 마찬가지로 종아리 쪽에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데요. 종아리에 있지만 사실은 사타구니에서부터 허벅지를 따라 내려오는 줄기혈관이 고장이 난 거기 때문에 줄기혈관을 레이저로 치료하고 튀어나온 부분을 치료하면 이런 식으로 정맥류가 치료가 됩니다. 예, 흉터도 없이 말끔하게 치료가 아까 되네요. 말씀드린 대로 절개창이 없이 주사를 이용하여 흉이 적죠. 이분도 다리에 생겼고 허벅지상에서 쭉 줄기혈관이 고장난 것도 튀어나와 보이는데요. 예, 종아리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과거 그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절개창이 몇 개 생기지만 이 환자처럼 레이저를 사용하면 주사를 절개창이 없게 되니까 일단 다리가 비교적 수술 후에도 깨끗하게 흉이 없는 야생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치료 사진 보면서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렇게 네. 간단한 레이저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그 비교 효과를 직접 보셨습니다. 네, 전화해서 메디칼 센터입니다. 오늘 이처럼 레이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우선 정맥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 다음 치료 방법은 혈관 경화요법입니다. 과연 어떤 치료 방법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혈관 경화요법은 그 경화제라고 하는 특수한 약물을 혈관 내에 주사를 해서 그 혈관을 이렇게 치료한 후에 일정 기간 압박을 해서 늘어난 혈관을 줄여주게 되는 이런 요법을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그 부은 그 울퉁불퉁한 그 자리에 주사를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 고장난 혈관에 주사를 놔서 치료하는 뭐 흔히들 주사요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일종의 주사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 치료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환자분이 누워 계시는데요. 예. 경화요법인데 저렇게 혈관들이 빨갛게 보여 있죠. 예. 혈관 부분에 고장난 혈관 부분에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면 어머, 파랗게 보이던 혈관들이 바로 그 즉시 그 효과가 나오네요. 예, 그 약이 혈관을 밀고 들어가면서 피가 쫙 빠지니까 깨끗해지는데요. 예. 그 혈관에 약물을 이상 있는 혈관에 저런 식으로 약물을 투여하게 되고요. 예, 하얗게 약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죠. 네. 어떻게 보면 빨갛게 되게 초기 단계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요. 예. 그렇게 심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저거는 주사약을 만드는 거품요법이라는 만드는 과정이고요. 예.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난 뒤에는 그 압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늘어났던 지금 혈관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요. 약으로 지진 후에는 눌러서 압박을 해줘갖고 혈관이 쪼그라들게끔 만드는 그런 압박을 해주게 됩니다. 네. 정말 저는 신기한 게 바로 주사를 넣자마자 그 울퉁불퉁 약간 그 색깔이 있었던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네. 되게 마술 같은데. 네, 그 과정은 예. 이제 혈관 안에 피가 차 있던 것이 이제 주사약에 의해서 밀려 나갑니다. 밀려 나가면서 안에 약이 들어가면서 혈관을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지금 요 순간 하얘진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혈관 자체가 없어지는 건 사실 아니고 약이 밀려 나가니까 지금 보이는 건데, 그 부분들이 나중에 치료되고 사가 없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 혈관들이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사만으로 간단하게 좀 치료가 되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혈관 내에 아까 말씀드린 경화제라는 약물을 투입하면 이런 경화제라는 약물이 혈관 내벽에 단백질 변성을 일으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혈관을 약으로 지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뭉쳐있고 뭐 굳어있던 것이 이 약으로 좀 풀어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될까요? 그 정맥류는 혈관이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약이 들어가면 이 늘어나 있던 혈관이 말 그대로 수축해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서 점차 쪼그라들어서 흉처럼 사가 없어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아까 맨 처음에서 방송에서 봤지만 많은 분들이 좀 단계별로 있잖아요. 뭐 초기 단계도 있고 중기 네. 좀 심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주사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혈관 경화요법으로는 모든 방법이 다 가능한지 아니면 초기 단계에만 이렇게 치료가 네, 가능한지. 혈관 경화요법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피부 얕은 곳에 위치한 작은 혈관이라든가 굵지 않고 그 가는 혈관들에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일단 보여야 거기에 주사를 놓으니까 보이는 혈관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반면 그 혈관이 굵고 피 흐름이 많다 그러면 약물을 투여하면 바로 씻겨 나가기 때문에 굵은 혈관에는 그 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뭐 초음파 유도와 그 거품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네. 아까 모니터에도 잠깐 그 거품 만드는 네, 과정이 잠깐 나왔습니다만 언급이 되는데요. 예. 그냥 액체를 투입하면 씻겨 나가는데 거품으로 그 투여를 하게 되면 밀려 나가질 않으니까 그런 그 깊은 혈관이라든가 굵은 혈관에도 경화요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혈관 경화요법의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뭐 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지. 네. 아니면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지. 경화요법으로 치료한 혈관 자체는 그 혈관이 삭아서 나중에 점차 우리 멍든 게 사가 없어지듯이 혈관 자체가 흉이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네. 치료는 되는데 흔히들 보통 경화요법에 재발이 많다라는 말씀들을 간혹 하시는데요. 그 자체가 치료한 혈관 자체가 고장난 것보다는 주변 혈관이 새로 돋아나는 경우고 치료한 혈관은 정확한 치료만 하게 된다면 재발 걱정 거의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하세요 메디칼 센터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하지 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간 동안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같은 경우가 저런데 아니면 내 주위에 저런 경우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원장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으니까 서울 전화번호 02-5619-0284번 지금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02-5619-028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전화 상담 받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상담이 와 있다고 하니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 나와 계시니까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제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저희 아버지가요. 네.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신데 굉장히 예. 다리가 심하시게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정맥류 같은 경우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노인분들 보니까 당뇨라든가 고혈압 이런 식의 지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버님 지금 당뇨나 고혈압이 지금 네. 병원에 치료를 받고 계십니까? 혈압약도 드시고 계시고요. 당뇨도 약 드시고 계시거든요. 예. 치료하는 주치쌤이 혈압이랑 당뇨가 잘 조절되고 계신다고 하던가요? 예, 혈압은 괜찮으시고요. 네. 당뇨 같은 경우는 한 200 정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혈당 수치가 200 정도면 조금 더 낮추셔야 되겠고요. 네. 예, 혈당 수치를 좀 낮추시고 나면은 혈압이나 당뇨가 있고 그것이 치료를 받고 계시면서 현재 조절이 되고 있으면 네. 정맥류가 심하다 하시더라도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치료할 때 당뇨나 혈압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치료를 하고요. 네. 보통 당뇨 있으신 분들 수술하면 상처 덧난다 그래갖고 수술을 꺼려 하시는데 네. 요즘은 당뇨 있다고 해서 수술 못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거기에는 병원에 알아서 조절하고 일단 본인은 수술이나 치료하실 예정이 있으시면 무엇보다도 현재 치료받고 계시는 당뇨나 혈압을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셔도 꾸준히 치료를 하셔서 네. 지금 혈당이 200 정도면 좀 높네요. 더 낮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추신 다음에 그러면 언제든지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예, 수치는 환자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치료를 대해보는 건데 저희가 거기 상황에 맞춰서 높으면 수술 당시에도 약을 투여도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통상적으로 지금 200 정도라 그러시면 좀 더 낮추셔야 될 필요는 있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여보세요? 네. 네, 궁금증 다 해결되셨습니까?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장기화되면서 나중에 나이가 있으시면서 발견하는 경우가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런 당뇨나 성인병들 때문에 고생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술을 더 망설이거나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습니까? 네, 정맥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나이 드신 분들한테 노화작용으로도 많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은 말씀에 당뇨, 혈압, 몸 이것도 내가 수술했다가 괜히 몸 더 축나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현대의학이 다른 질환이 있다고 해서 수술 전혀 못하고 손 놓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이 가진 질환명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어떤 게 있고 무슨 치료를 하고 있다는 본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제공을 해주시면 환자분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거는 그건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기존 그렇군요.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정맥류 치료하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혈관 경화요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치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치료 사진을 좀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예, 치료 전후 사진인데요. 퍼렇게 보이던 혈관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예, 저렇게 검붉은 실핏줄이 많이 생기는 분들도 있죠. 네. 예, 이렇게 우들두들 튀어나온 혈관들도 요즘은 경화요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
둥부부터 쭉 길게 혈관이 망상정맥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심했던 혈관도 경화요법을 치료하게 되면 수술 없이 수술과 달리 흉터 없이 비교적 깨끗이 치료가 됩니다. 네, 흔히들 뭐 주사요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혈관 경화요법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렇게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는데요. 또 다른 치료 방법은 없을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레이저나 경화요법 같은 거는 이제 비수술적인 요법, 즉 예. 수술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고 이제 수술적인 방법 등이 좀 있겠죠. 정맥류를 수술하는 수술적인 방법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광투시 수술이라든가 국소 절제술, 뭐 정맥류 발고술 이런 같은 수술적인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네, 광투시 전동형 정맥 적출술 좀 어려운데. 네, 말이 좀 어렵죠. 어떤 치료 방법이죠? 네, 말 그대로 정맥류 주변에 과거에는 정맥류 치료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하고 정맥류를 끄집어냈었는데 네. 요즘은 정맥류 치료에도 여자분들 비만 치료할 때 지방 흡입술 하듯이 피부 밑으로 정맥류 주변에 한 3 내지 5mm 정도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정맥류 주변에 기구를 삽입합니다. 네. 삽입한 기구를 이용해서 직접 광투시라고 하는 거는 빛을 비춰갖고 정맥류를 직접 확인하고 그런 확인한 정맥류들을 반대편의 기구간 투기를 통해서 정맥류만 선택적으로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내는 수술을 하는 것을 광투시 정맥 적출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사진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광투시 정맥 적출술의 이 그림은 왼쪽 그림은 보시면 한쪽에서는 빛을 투여하는 기구가 반대쪽에서는 정맥을 갉아먹는 기구가 들어가서요. 네. 빛으로 직접 속에 숨어있는 정맥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반대편에 투입된 기구로 오른쪽 그림처럼 정맥만 늘어나 있는 혈관만 기구를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흡입 제거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이 적고 정맥을 놓치지 않고 다 빼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국소적 정맥 절제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말 그대로 국소적 정맥 절제술입니다. 부분적으로 혈관이 부분적으로 조금 정맥류가 있다거나 간은 네. 몇 가닥 이렇게 있는 경우 그 혈관들을 부분적으로 피부의 미세한 절개를 통해서 정맥류형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맥 출혈 고리를 혈관을 이렇게 쭉 뽑아내는 말 그대로 부분적으로 혈맥을 절관을 걷어내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밖에 정맥 발거술하고 압박 스타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맥 발거술은 혈관을 이렇게 쭉 빼내는 치료 방법인데요. 우리 땀 났을 때 상의 벗다 보면 소매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빨리 딸려오는 경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것처럼 혈관에다가 기구를 삽입해서 혈관이 길게 있으면 그것 따라 쭉 절개를 해서 떼내는 게 아니라 작은 구멍으로 혈관을 쭉 뽑아 빼내는 말 그대로 발거해내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압박 스타킹, 정맥류 환자한테서 압박 스타킹은 굉장히 필수면서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네. 무슨 스타킹을 신어가지고 정맥류가 치료가 될까 하는데요. 압박 스타킹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설계가 돼 있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발목 쪽은 많이 조이고 허벅지로 올라갈수록 좀 덜 조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네요. 예, 몸통에다 다리로, 즉 다리 밑으로 이렇게 역류하고 쏠리는 피를 밑에서 위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짜 올려주는 치료를 함으로써 혈관이 부풀어지는 것을 좀 막아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치료형 정맥류형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게 됩니다. 네. 광투시 전동형 정맥 적출술부터 압박 스타킹까지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각각의 치료법에 있어서 과연 어떤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지 골라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고 네. 네. 어떻습니까? 네, 치료 방법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광투시 정동형 정맥 적출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렇게 굵고 뭉쳐있는 정맥류들. 예, 과거에는 굵고 뭉쳐있는 거를 수술로 하려고 그러면 여기저기 절개가 많아졌는데 네. 기구를 삽입해서 뽑아내니까 조직 손상도 적고 놓치지 않고 다 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반면에 줄기혈관 같은 경우에는 피부 근육 속 깊은 곳에는 발고술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외에 부분적으로 조금씩 군데군데 생긴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소절제술로 그 부분만 살짝 절개를 넣어서 혈관을 빼내는 국소절제술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대부분의 정맥류 환자들이 정맥류 종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여러 가지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법을 병합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치료를 받고 나서 과연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시술 사례를 통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맥류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정맥류가 굉장히 종아리 쪽이 많이 튀어나오는데 수술 후에 울퉁불퉁하시네요. 말끔 있게 치료가 된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종아리 뒤쪽에 이렇게 많이 붉어져 나오신 분들 있죠? 이분도 굵은 거, 자전한 거 있는데 치료 후에는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예, 굉장히 심하게 뭉쳐 있는 경우 광투시 수술로 걷어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됐고요. 예,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저 밑에 발목까지 굵은 거, 자잔한 거 골고루 있는데 발거술과 광투시 정맥술 그 외에 국소절제술을 병행해서 치료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 나간 동안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번호 02-5619-0284 5619-0284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리는데요. 여기서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 받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전화 상담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직접 상담해 보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지금 올해로 37살이고요. 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 제 다리에 이게 정맥류가 좀 보기 흉하게 한 라면 굵기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정맥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도 흉하고 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네. 사실 제가 좀 치료를 받으려고 휴가를 내거나 좀 이러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혹시 치료받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혈관이 라면 따발, 라면 굵기 정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예. 이렇게 많이 퍼져 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모여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주사나 이런 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지금 말씀하신 라면 굵기 정도라 그러면은 사실은 주사요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겉에 보이시는 정맥만 고장 난 건지 아니면 속의 줄기까지 고장 난지가 문제인데 그거는 진료가 좀 필요하고요. 요즘 환자분들은 치료하시고 나면 사회활동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입원 안 하고 시술하고 당일날 귀가가 가능합니다. 특히 경화요법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술 시간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학원 강사분이시면 학원 강의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 없이 시술 후에도 바로 강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정확한 진단을 거쳐야겠지만요. 바로 시술을 받고 나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꼭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시술 과정에서 있어서 좀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심각한 부작용은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네. 다만 혈관 수술이다 보니까 피멍이 든다거나 피가 좀 배어 나와서 피가 고이는 혈종이라는 것들이 수술 부위에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적절한 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멍도 풀리고 혈종도 다 사가서 없어지게 되고요. 네. 그 외에 정맥류란 자체가 피부 바로 밑에 있는 혈관이다 보니까 정맥류를 수술하거나 치료하다 보면 그 위에 있는 피부가 같이 자극을 좀 받겠죠. 예. 그러다 보면 수술에 일시적으로 수술 부위에 피부에 감각 이상이 일시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정상적으로 감각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또다시 재발을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재발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겠고요. 네. 예, 새로운 곳에 혈관이 생긴 건지 아니면 지난번 치료한 곳이 다시 재발이 된 건지를 좀 파악을 해봐가지고 비록 재발이 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게 되면 재발 부위의 원인만 제거한다 그러면 재발한 정맥류도 완전히 다 치료가 되고 재발했다고 해서 다음에 또 재발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네. 정확한 진단 후에는 재발된 정맥류도 완전히 근치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하지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좀 생활 습관을 좀 고쳐나가야 된다면 어떤 걸 좀 줄여야 될까요? 예, 아까 화지 정맥류 자체는 다리에 피가 쏠리는 거니까 한마디로 다리에
피가 쏠리는 행동이라든가 활동을 가능한 한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장시간 오래 서 계신다든가 앉아 계시기만 하는 거. 반면에 그 다리로 쏠린 피는 다시 몸통으로 올려주려면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펌프 역할로 짜줘야 되거든요. 네. 다리의 운동을 너무 안 해서 근육이 약화되면 혈액순환에 장애를 주니까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예방책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 꽉 조이는 허벅지나 골반이 타이트하게 꽉 조이는 콜셋이나 진바지 같은 거 입는데 위에가 조이게 되면 밑에는 혈액순환으로 혈관이 더 부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의복 착용이나 이런 식으로 조이는 것도 좀 피하셔야 되겠고요. 네. 따뜻한 곳에서 너무 뜨거운 곳에 혈관이 노출되면 늘어납니다. 즉 다리를 뜨거운 열에 노출시켜서 혈관이 확장되는 여자분들 불가마라든가 고온 사우나, 뜨거운 온천탕 내지는 겨울에 춥다고 바로 다리 옆에 이렇게 난로를 네. 끼고 있는 거 그런 그런 것도 것들도 좀 피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런 그 물리적인 자극도 좀 피해 주시는 게 하나의 혀지정맥류를 생기지 않게 예방해주는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지정맥류라는 병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저절로 낫는 게 아니고 진행이 되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셔가지고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 병이 진행되고 확산되고 또는 합병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죠.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질병에 대해서 의심이 되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프로 내용이 환자분들의 그 하지정맥류에 대한 정보에 도움이 돼서 환자분들의 그 하지정맥류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조기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처럼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해외과의 장성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나서 계속해서 궁금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울 02-5619-0284번으로 서울 02-5619-0284번으로 꼭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리에 튀어나왔던 힘줄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이런 게 하지정맥류구나 라고 다시 한번 좀 각인을 하시고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하세요 메디칼 센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